전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5월 23일까지 3주간 연장합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축제와 행사는 취소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농특산물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아이디어 경쟁이 치열합니다. 농가는 판로가 늘고 인근 주민들에게는 일자리가 생겨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괭생이 모자반이 5월 이후 전북 해안에 유입될 것으로 보여 선박 항해와 양식장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북도는 부안과 고창 해역의 예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6월 16일에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5월 23일까지 3주간 연장합니다. 전북도는 전국적으로 최근 하루 600명에서 7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되며 5월 가정의 달에 대비해 축제와 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해 이동량 증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달 열릴 예정이었던 7개의 축제 행사는 취소하거나 온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전환됩니다. 임칠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의용업소에 시설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실내외 인테리어 정비와 출입문 교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업소당 최대 700만 원인데요.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서류와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국세나 지방세 체납 업체와 건물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임차 사업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바다의 골칫거리로 불리는 괭생이 모자반이 5월 이후에 전북 해안에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민들을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소식을 보도국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남호 기자, 서해안 일대 양식장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괭생이 모자반이 전남 흑산도 북서방 약 75km 해역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해안에는 괭생이 모자반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5월에서 6월 사이에는 출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규모 띠를 형성해 이동하는 괭생이 모자반은 선박 항해는 물론 양식장 등에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부안과 고창, 군산 지역 어민 등과 함께 연안 해역을 중심으로 예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괭생이 모자반의 유입에 대비해서 조금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북도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네, 전북도는 괭생이 모자반 유입 때 수고 처리의 선제 대응을 위해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부족할 경우 해양 쓰레기 사업비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익수 전북도 해양항만과장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예찰 정보와 드론 관측 수단을 동원해 도내 연안으로 유입되는 부유성 해저류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과 어민들에게 곧바로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양식장의 이 시설물 파손 등과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 대비가 철저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남호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1심에서 재판 종결, 이른바 면소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3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의 면소 판결은 법리 오해에 기인한 위법이라며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면소 판결은 정당하다면서 검사의 항소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6월 16일에 열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농특산물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아이디어 경쟁이 치열합니다. 대형 아울렛이나 졸음 쉼터에도 농특산물 판매장이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네, 농가는 판로가 늘고 인근 주민들에게는 일자리가 생겨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김제에 문을 연 농특산물 판매장입니다.
국내 최대 곡창답게 쌀과 보리와 같은 각종 곡물이 진열됐습니다. 쌈채소로 인기 높은 방풍과 몸에 좋은 브로콜리 등 신선한 봄채소도 매장 한가운데를 채웠습니다. 쌀도 그렇고 감자, 이제 김제 광활 감자 같은 것도 믿고 살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부터 특산품, 공예품까지 합리적인 가격을 강점으로 내세웁니다. 주말에는 세일 행사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김제 신선한 농산물들로만 있으니까요. 특히 많은 손님이 찾는 대형 아울렛의 입점에 안정적인 판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방문하시는 고객님께는 지역의 신선한 농특산물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제안할 수 있게 됐고, 지역 농가에는 새로운 판로 개척을 통해서 농가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졸음쉼터에도 농특산물 판매장이 등장했습니다. 지역 농민들이 납품한 제철 과일은 물론 쌀이나 젓갈도 운전자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합니다. 문을 연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영업시간을 더 늘릴 예정입니다. 한 달 운영했더니 이게 너무 반응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이제 2시간 늘려서 7시부터 9시까지. 지자체가 판매장을 마련해 마을협동조합에 위탁을 맡기면서 주민들의 새 일자리도 생겼습니다. 이 밖에도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이나 소비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물건을 파는 이른바 라이브 커머스 등을 통해 판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에서는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의 농특산물을 연중 준비하여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최고의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판로 지원이 다변화하면서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도 얻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전북 지역 중학생 10명 가운데 8명이 친구들과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최근 중학교 40곳을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 실태 조사 결과 대상 학생 400명 가운데 87.5%가 혐오 표현을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66.8%는 혐오 표현을 타인에게 사용한 적이 있으며 상대는 80%가량이 친구였습니다. 혐오 표현의 빈도는 일주일에 1회에서 3회였고 매일 사용하는 응답도 12.4%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9일에 막이 오른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매일 저녁 골목 영화를 상영합니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골목 상영은 전주 시내 특색 있는 공간에서 30일부터 5월 4일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무료로 진행됩니다. 남부시장 하늘정원과 영화의 거리, 동문예술거리 등 3곳에서 총 5편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임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체험할 수 있는 임산물 체험단지가 정읍 내장산 문화광장 근처에 조성됐습니다. 임산물 체험단지는 임산물을 활용한 특화 제품 개발과 농가 소득 증가, 체험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체험단지는 차향다원과 문화관, 임산물 향기 온실, 목재 문화 체험관 등을 갖췄습니다. 정읍시 관계자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읍의 청정 임산물을 활용한 다채로운 체험과 휴게 공간 조성을 통해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연장하고 소비 증대 효과를 높여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제시와 서울 관악구가 비대면 방식으로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경제와 문화, 예술 등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민 간 우호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교류하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 엄마를 위한 엄마학교 제5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김제시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추진하는 엄마학교는 초등학생을 둔 다문화 가정 엄마가 초등 교육을 받아 자녀를 가르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국어와 수학 등 7개 과목을 5달에 걸쳐 배우고 졸업하면 초등학교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관계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가정에서는 자녀 학습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문화 가족이 느끼는 자녀 교육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규모 어가를 대상으로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 지급 사업을 시작한다는 기사입니다. 소규모 어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 사업은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과 어촌 정착 의욕 고취를 위해 지난 3월 정부 추경 때 제4차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조건이 불리한 지역 수산직 불금 사업수급자와 저소득 어가로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대상자를 선정해 지난 28일 각 시도에 통보했으며 도내 대상자는 1,080 어가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상자로 확정된 어업인은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바우처는 어가당 3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북도는 5월 초까지 바우처 카드를 제작해 각 시군에 송부할 예정이며 시군에서는 대상자에게 유선 문자 연락 등을 통해 사업 대상임을 알리고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전북일보는 전북도 수산정책과장의 인터뷰를 실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를 본 어가의 경영 안정과 어촌 정착 의욕 고취에 큰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해 상품권의 일련 번호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북경찰청은 검사를 사칭한 신분증과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을 카톡으로 피해자에게 보내 위협을 한 뒤 상품권이나 기프트 카드를 사서 일련 번호를 알려달라고 해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기관은 절대 상품권과 같은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돈이나 상품권의 일련 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안군이 종합소득세나 개인 지방소득세를 내기 편하게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합동도움창구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운영됩니다. 부안군은 해당 기간 국세공무원이 오전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신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창군이 도시재생 주민제한 공모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도시재생 주민제한 공모는 고창 읍내 등 도시재생계획 수립지역 10곳의 생활환경과 경제, 복지, 문화 등 전반에 대해 주민이 제안하고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두 팀은 최대 4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남원 시립국악연수원은 직장인이 국악을 배울 수 있는 국악연수 야간반을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악연수 야간반은 판소리와 가야금, 무용, 사물놀이 등 4개 반으로 구성되며 오는 9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됩니다. 남원시립국악연수원은 일반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판소리, 가야금, 무용, 사물놀이반 강좌도 개설해 연중 수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제 지역의 산업단지에 입주한 노후 업체에 대한 화재 안전대책이 추진됩니다. 김제 소방서는 산업단지 내 4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와 행정지도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김제 지역의 공장 화재는 모두 52건이 일어났고 이 가운데 27%는 부주의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15억 원을 들여 전통시장에 조성한 청년몰이 1년 만에 텅텅 비어버렸다고 합니다. 청년 창업자를 유치해 임대료 1년치를 지원했지만 점포의 절반은 문을 닫을 만큼 실패를 한 건데요. 네, 중년몰로 변질된 청년몰. 더 이상은 혈세 낭비가 없도록 우리 시민들 스스로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